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모시고 과방위 핵심 현안 그리고 정치 현안 두루두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하고 늘 같이 나오다가 오늘 혼자 나왔어요. 단독 출연. 예, 단독 출연. 네, 예. 단독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예, 두루두루 단독. 네. 예, 저희에게도 단독을 좀 많이 주시기를. 단독 출연이 단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그 기자들은 단독이 참 중요합니다. 예, 특종. 그래서 커피 마시고 저는 물 먹어요. 물 먹으면 안 되니까. 어머, 김현 의원님 왜 커피 안 드리셨어요? 아니, 저는 물 먹어도 되고요. 예. 장윤성 기자는 물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날 때 커피 마시고 저는 물 먹습니다. 예, 기자들은 물 먹으면 큰일 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가운데 제일 먼저 문을 연 것은 국회 과방위였습니다. 내일도 과방위 회의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번 주에만 2차례 회의를 열게 되는 건데요. 그만큼 현안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긴급 현안이 많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핵심 긴급 현안들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21대에서 방송 3법을 당론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이제 무의로 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선인 워크숍 때도 그렇고 어쨌든 21대에서 발의했던 법안 중에 긴급성을 요하는 4개의 법안을 빨리 해야 된다. 그중에 방송 3법, 그다음에 전세 사기 특별법, 그다음에 특별법,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민생 회복 지원금 이렇게 4개를 긴급한 법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가방위에서 방송 3법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자. 왜냐하면 지금 박문진 이사 교체, 그다음에 KBS 이사 교체, 그리고 EBS 이사 교체가 맞물려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중요한 의결을 2명이서 하고 있거든요.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리고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는 거부하고 그래서 그 2명이서 중요한 의결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방송 4법 그러니까 방송 정상화 4법 3법하고 방통위 설치법의 정족수 문제까지 포함해서 당론 발의를 해가지고 7월 초에 통과시킬 계획을 잡고 있어서 내일 열고 다음 주에도 2번 열고 그 다음 주에도 2번 열고 그러니까 이게 국회법에 월요일 화요일에 위원회를 2회 그러니까 월 2회 이상 열게 돼 있어요. 월 2회 이상. 월, 화, 오후 2시 특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11개 상임위는 사실은 위원장과 위원들이 정리를 해서 개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개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보니까 뭐 국회 그 보복위, 보건복지위원회죠. 그리고 그 국토위 두 군데. 법사위는 어제 열었고요. 법사위는 어제 열었고. 그러니까 이제 속속들이 11개 상임위는 이제 회의를 개회하면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점검을 시작하게 될 거고. 나머지 7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7개는 지금 어저께 들려오는 얘기로는 내부에 반발이 꽤 심하다. 7개 위원장이라도 해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까지 민주당이 다 하게 되면 속수무책이다. 특히 산자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도 하자라는 얘기도 있고 그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산자위원장이 저희가 내정을 못했기 때문에 임명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용산에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위원장을 빨리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아니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숙려 기간이 필요하니까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정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막기 위해서라도. 다음 주에.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국민의힘 쪽에 취재를 다각적으로 해봤는데 순방 중이시라 들어오신 다음에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법사위를 뺏지 않고서는 못한다라고 하시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7명을 임명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당초 오늘 오후 2시 민주당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13일 날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10일 날 싹 다 했어야 됐다. 이런 후문이 좀 들리는데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럼 오늘 열립니까, 본회의가? 근데 우원식 의장이 네. 조금 숨고르기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원식 의장은 숨고르기가 네. 좀 필요하다고 판단.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야 네. 예, 좀 의견을 두루 경청해야 되는. 속도전에 대해서 예. 조금 문제 제기가 있는 의원들도 있고 예. 그래서 오히려 역풍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가요? 역풍 그런 표현은 안 안 씁니다. 쓰고. 예. 예. 그러면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 국민의 영린을 영린. 건드리지 않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거죠. 예. 외려 그렇죠. 역풍 영린은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네. 속도 있게 밀어붙이는 게 맞고 네. 역풍은 걱정하지 않고 신경 안 쓰는 재선 의원입니다. 저는. 네, 예. 네, 그래서 역풍 얘기는 없어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뭔가 여론을 반전할, 막 민주당을 막 계속 공격하면서 여론을 반전할 어떤 기회를 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실제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모아들인 민의를 반영해서 빨리 국회를 가동해서 지금 점검해야 될 게 막 북한에서 오물풍선 네. 오죠. 지금 뭐 난리 아닙니까? 석유 시공건 심각하죠. 있죠. 백 방송 사건도 있죠. 뭐 지금 살펴볼 게 권익위의 이 진짜 권익을 저버린 국민의 네. 권익을 저버린 네. 불법을 해도 되는 그런 이제 조장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네. 부분도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사실은 그러네요. 어젠가요? 예. 세종시의 그 권익위원회 앞에서 어제 우리 갔었습니다. 현역 의원 두 분이 이제 출동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전현희 네, 위원장이 예. 위원장 시절 그다음에 전 위원장 시절에 이제 가서 예. 피켓도 하고 뭐 감사원에 가서 예. 항의 시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현역 의원이 간 거는 세종시 권익위원회 간 거는 최초 사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시 정가가 술렁술렁한다. 아, 사실 어제 저희가 현장 취재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손발이 아직 부족해가지고 취재 편집 역량이 좀 더 커지면 인원을 빠르고, 늘려야겠습니다. 예. 취재 현장에 예, 많이 가야 될 많이 것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아쉽게도 저희가 이 과천만 같아도 갔다 왔을 텐데 세종이라 네, 그죠. 저희가 못 갔습니다. 여하튼 이제 지금 뭐 살펴봐야 될 현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국회 가동이 필요하다. 네. 근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재밌는 보도가 실렸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특위를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5개. 그 상임위의 대척점에서 특위를 가동했는데 그 특위 장소가 없어가지고 의원회관 그 간담회실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자리가 좁아서 마치 스스로 원외 정당이 된 것 같다. 아니 이거는 사실은 꼼수잖아요. 그렇죠. 국회 원내 교섭단체가 그것도 교섭단체가 없는 네. 의원 한두 분이 있는 예. 정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소수 정당. 전락시킨 거죠. 체면도 구기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15개면 대충 국회의원들이 8명 가량 배치가 되잖아요. 네, 네, 8명.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 관계자들도 이제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 네. 와서 들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진들도 네. 이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니까 보좌진도 얼마나 처음에 긴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5, 60명이 예. 하는데 간담회실이 그렇게 앉거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정책위도 그게 안 되는 네. 거고 상임위원장 넓어요.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면 좋아요. 네. 빨리 그러니까요. 들어오세요. 예. 무노동 무임금 하지 마시고. 예. 아, 특위 계속하고 출근 안 하면 무노동 무임금. 네. 특위는 해봐야 사실은 그거는 아무런 그냥 실효가 없는. 당 안에 특별위원회 예. 우리 많아요. 저희도. 많죠. 그런 정도로 봐야죠. 네. 그거는 야당이 100석 미만일 때 네. 그 정말 투쟁해야 될 의제들이 많을 때 하던 방식이지 예. 집권 여당이 이렇게 국정 운영을 주도해 나가야 될 정당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보다 처음 봅니다. 대통령과 부부의 행동도 보다 처음 보는 일들이 많은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 진짜 개탄스러운 거죠. 네. 일종의 이게 그 민의에 대한 사보타주. 무능한 거죠. 무능한 거다. 대통령이 경험이 없어서 예. 하는 일마다 정말 혀를 끌끌 차게 하는 것처럼 예. 그 이제
그때 왜 유시민 작가가 그랬잖아요. 침팬지 이론으로 A급이면 B, C가 있고 B급이면 C, D가 있고 C급이면 D, F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반영한 게 지금 집권 여당의 행태에 다 이렇게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과방위 현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요. 지금 이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정책의총을 열어가지고 언론정사과 3+1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부에서 다른 이견이나 이론은 없는 거죠? 이견은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KBS나 YTN이 민영화되고 나서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보도국장을 임명하고 프로그램 편성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있어서 편성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규제를 강화시키자라는 이훈기 의원의 법안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임기를 보장해 주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우리는 보장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임시켜야 된다, 사퇴시켜야 된다라는 조항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학자나 그러니까 현업 종사자들은 좀 강하게 규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갖고 이제 이훈기 의원의 법안이 제출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어서 지금은 21대 법안을 존중하고 그래서 이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그러니까 사실 6개월 경과 규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즉시 효력을 해서 공표한다라고 이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사를 해임시키는 문제 예를 들어서 21명 지금 이제 11명 KBS는 이사는 11명 박문진, EBS는 9명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21명으로 늘렸을 경우에 기존에 임명된 이사들을 자격을 이제 박탈해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시비의 소지가 있어서 새롭게 임명하는 것으로만 좀 제한하는 게 맞겠다. 제한하는 게 맞겠다. 저기 그 임기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강제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위헌의 소지 여부를 떠나서 이번에 EBS, KBS, MBC가 공교롭게도 8월, 9월에 다 교체식이에요. 아, 이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방송 4법 그러니까 하나는 방송 3법 플러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인데 그걸 방송 정상화 4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이사 얘기를 먼저 드리면 그 이사 교체 시기가 다 비슷한 시기여서 그 강제 규정을 두지 않아도 새로운 이사로 구성하면 되는 시기가 돼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기 때문에 강제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제가 그래서 이제 중재안을 이제 감사 입장에서 했고 방통위 설치법은 뭐냐면 지금 제적의원이 특별히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제적인데 있죠. 근데 사실은 150석 이상으로 해야지 이제 그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150석 미만의 경우는 개회가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제적이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지금 방통위가 제적, 이명도 제적이다. 아, 이명, 2명도 현재도 제적. 한 명은요? 그것도 제적이라는 해석을 한 거예요. 방통위가. 그러니까 편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법률적으로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법제처 유권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201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5월 9일 날 이제 우리가 12월 달 해야 되는 대선이 5월 달로 앞당겨졌지 않습니까? 탄핵되면서. 그래서 5월 9일 날 대통령이 되고 인수위가 없이 바로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고 위원회 임기가 2명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2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권한대행 고삼석 위원이 권한대행과 방통위원 2명이 있어서 그때 이제 법률 자문을 구했어요. 그때 4개의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제적 그냥 제적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한다. 그런데 당시에 고삼석 권한대행은
3명이 있을 때 주요한 의제를 의결하지 않고 네. 5명이 되어서 이효성 위원장이 왔을 때부터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는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고 네. 3인 체제가 돼서 네. 김효재 직무대행 때 텔레비전 수신료 시행령 개정안을 가지고 지금 분리중수로 간 네.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더 덧붙이면 그러니까 저 김효재 의원과 제가 임기가 종료되고 나서 이상인 의원 1명이 남았죠. 그렇죠. 그러고 예. 나서 이동관을 임명하고 맞아요. 2인 체제를 하고 야당 추천인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않았죠. 채 7개월 동안 네. 2명이서 그 맞습니다. 다음 이제 이사 해임 그다음 선임 네. 한 것을 와. 두고 우리가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키니까 그렇죠. 꼼수로 그만둬서 네. 지금 그 김홍일 위원장과 맞죠. 이상인 그 두 임명 부위원장. 체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4인 이상이 될 때 네. 의결할 수 있다. 모든 의안들 게시를 회의를 여는 회의를 거를. 열 경우에 예. 4인 이상으로 해야 이번에 이제 된다. 발의를 했고 예. 그것을 방송 정상화 4법으로 예. 그러니까 3법에서 4법으로 해서 예. 한준호 지금 언론개혁 TF 단장이 발의하는 걸로 아. 대표 발의를 하고 예. 당론 발의를 하는 걸로 아. 오늘 단독입니다. 예, 이거 원래는 최민희 의원 5인이었어요. 그리고 4인은 제가 예, 이제 김현 의원님은 4인 아니고 네. 최민희 의원님은 5인한 한준호 의원님은 다른 이제 그러니까 4인 얘기도 했는데 예. 그걸 통합해서 예. 다 통합해서 이제 대표 발의를 한준호 언론개혁 TF 단장 명의로 하기로 했다. 다 정리해서 한준호 예, 대표 발의하는 걸로 한준호 네. 의원으로 해서 하기로 했다. 네. 그래서 4인, 네. 4인이 돼야 4인이 돼야 이제 그 게시하고 네. 거기에 다수결로 의결한다. 네. 고 돼 있어요. 그러면 4인 이상이 이제 해야 되는데 처리된 그러니까 2인 체제에서 처리된 유진의 YTN 인수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국정조사 다 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YTN 민영화를 예. 그것도 2인체에서 의결한 게 문제가 있다라는 고법의 판례가 나왔고 판단이 예. 나왔고 예. MBC 박문진 이사장에 예. 대해서 해임한 것도 2인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예. 지금 이제 결정된 그 이동관 체제에서 결정된 것, 네. 그다음에 김홍일 위원장 예. 하에서 결정된 것을 국정조사를 하고, 예. 그다음 TBS의 건은 네. 사실은 2019년 12월 16일 날 저희가 방통위가 예. 2024년까지 허가장을 줬어요. 주파수를 주고 예. 2024년 12월 16일까지 예. 제대로 공영방송을 운영하도록 하라는 게 방통위의 결정사항이에요. 근데 지금 조례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지원금도 싹둑 짜내고 6월 1일부로 조례를 완전 폐지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유노동 무임금 상태에 곧 들어갑니다. 그런 방통위는 네. 방송의 자유에 대해서 책임지고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띈 합의제 기구는 지금 TBS 벌어지고 있는 보고를 받고 그다음 청문 절차를 밟고 이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단서 조항에 상업 광고를 허용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예. 조달이 안 되면 근데 그 조항도 어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을 쫓아내고 네. 그리고 김어준 때 협력했던 작가나 뭐 PD들이 다 쫓겨나고 대부분 그만두거나 자이든 타이든 지금 뭐 한직에 물러가 있는데 이 방송사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진행자를 쫓아내면 거기서 정상화 시켜줘야 되는데 이전 정부는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여기는 방송사를 민영화시키거나 그렇죠. 방송사를 없애거나 네. 이런 식으로 전두환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에서 했던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네. 점에서 매우 심각한 거죠. 일종의 언론 통폐합 비슷하게 되고 지금 있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TBS를 누군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예. 작업에 진행되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의심? TBS 내부에서 의심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돌아다니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TBS 문제도 국정조사의 대상이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KBS의 지난번에 역사
스페셜. 이 예. 프로그램, 그다음에 진행자에 대한 문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경영진이 편성에 관여한다거나 네. 이 독립을 훼손하는 걸 하면 안 되게 지금 돼 있어요. 예. 방송법상으로. 근데 막 해요. 그러니까 21대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총선이 진행되고 위원장이 저쪽 이어서 네. 국내임이어서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을 바로 잡아서 속도 있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하려면 정말 그 과방위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최민희 위원장이 워낙 부지런하시고 꼼꼼하신 분이어서 예. 예, 뭐 그리고 위원들이 예. 언론사에서 종사하다가 쫓겨난 분들, 해직된 기자들, 노정면, 네. 이훈기 의원, 그다음에 한민수 네. 국민일보 출신의 한민수 의원, 예. 그다음에 김우영 예. 의원도 전투력이 뛰어난 예. 분이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베테랑들이 들어와 있어서 예.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이 사실은 예. 또 저 개혁신당 몫으로 들어와 네.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정말 똘똘똘똘 해서 각 분야의 전문성도 살리고 예. 방송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하고 네. 그래서 잘 호흡을 맞춰서 가장 선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될 것 네. 같습니다. 과방위 야당 간사 필두로 해서 위원들 뭐 오찬도 좀 하시고 아직 밥 먹을 회의도 시간이 는 없을 없었어요? 정도로 예. 지금 속도를 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한민수 의원이 밥 먹고 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위원장님 선출됐으니까 곧 예. 이제 진행을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 이번 국회는 좀 그게 될 것 같아서 네. 과거 21대는 밥도 같이 안 먹었던 19대 때는 사실은 먹고 대화를 나눴거든요. 예. 그리고 중진 의원이 이제 그 행안위 할 때, 행안위원회 할 때 이해찬 대표가 들어와 계셨어요. 네. 행안위원으로. 그래서 그때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 있을 때 예. 어떻게까지 조율을 했냐면 당시 김태환 위원장이었거든요. 네네. 이분이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제 총리 출신이니까 네.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그 지금 뭐 7분, 5분, 3분, 2분 이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집중 질의하자. 우리가 진선미 의원하고 김현을 30분씩 주자. 나머지는 질문하지 않고.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그렇게 2명만 선수 차출해서 집중으로 하자. 네. 이렇게 해서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경찰청, 네. 행안위 때. 국정감사 예. 들어가서. 예. 근데 이제 반발이 생겨서 추가 질의할 때는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번 저도 네. 시도를 이제 우리 위원장만 있을 때는 네.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냐. 예. 예, 질의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네. 조정해서. 네. 그 댓글에 너무 재밌습니다. 김현 의원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보여줘라. 막 이런 댓글부터 그다음에 이준석 과방위 가서 뭔가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김현 최민희만큼은 믿읍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네.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 네. 문제는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장식 조국혁신당에서 제일 먼저 이제 주장을 하기 예, 시작했고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간사되기 전에 당선인 때 언론자유특별위원회가 네. 저희가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이 맡고 있고 그것이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이 열심히 해서 야 7당을 규합해서 이제 발족식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비공개에서는 탄핵이 필요하고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어쨌든 준비도 해야 되고 네. 이동관 위원장처럼 꼼수 사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 입장으로는 이동관 위원장보다 더 나쁘다. 김홍일 위원장은. 그리고, 이동관보다 더 나쁘다. 네. 그리고 이제 김홍일 위원장은 사실은 방송 분야의 전문성이 거의 없고 권익위원장을 하다가 네. 권익위에서 다루던 의제를 방통위원장으로 가져와서 예. 퇴임의 사유로 이제 사실은 권익위원회는 임기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몇 개월만 그만두고 이쪽으로 옮겨온 거잖아요. 여기도 독립기구고 여기는 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강조하는 자리인데 특수부 검사가 와서 검사처럼 일을 하고 있는 점에서 정말 저는 그러니까 지금 방심위가 어떤 일이 있냐면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4명이에요. 네. 그러면 3명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심의 의결 등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과장 정결로 된 거를 서면 결재를 하고 있어요. 서면 의결을.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일은 손도 안 대고 그냥 네. 방치하고 예. 그러고 이제 용산에서 시키는 일만 진행되고 있고. 아,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사실은 반명교사잖아요. 이동관 위원장이 네. 탄핵 대상이 되니까 그만뒀던 것처럼 좀 법률가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런 조차도 없다. 그리고 이상인 위원은 YTN 유진 기업 그와 관련된 재적 기피 사유가 있다란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꿍짝꿍짝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둘이서. 예. 그러니까 외려 이제 이동관 위원장은 워낙 이제 이슈의 중심이다 보니까 예. 관심도 있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김홍일, 이상인 이 두 분은 워낙 이슈가 많다 보니까 다른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게 부각이 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부각이 네. 덜 돼서 나쁜 짓이 더 나쁘게 되는. 류일임 위원장에 대한 문제 지적도 상당히 국정조사 감이죠. 국정조사 대상이고 예.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제 방통위 설치법 안에 지금 조항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설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저렇게 무도하게 할 거라는 걸 최시중 위원장 때도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한 거잖아요. 네. 미디어 법을 만들어서 그렇죠. 종편을 만들었던 네. 거잖아요. 물론 그때는 우리가 소수였기 때문에 앉아서 당하고 네. 그리고 선진화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뒤에 속수무책이었던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 심의위원회법의 그 이제 모법에 네. 심의위원장의 그 위상 네. 역할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정을 해서. 하고 예.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규율해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법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냐 네. 아니면은 이 심의를 어느 단위에 넣느냐 이런 것들은 좀 진지한 토론과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네. 제안할 예정이에요.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당장에 예. 그러니까 정권에 잘 보이는 방송 위원회의 네. 그러니까 방통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예. 수장들이 지금 국민의 영리를 건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해결돼야 될 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네.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김현 의원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현장에 있는 22대 국회의원들이 뭐 자료 요구도 하고 뭐 다양한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백방으로 뛰면서 새로운 어떤 입법 과제를 막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열과성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법안을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또 대통령실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거부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인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여당에서도 거부권을 재요구를 하겠다라고 지금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에 대한 그 법 개정도 또 재정 개정 준비한 게 뭐냐면 본인과 관련된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 그게 네. 이제 전현희 의원이 이제 법안 발의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운영위가 저희가 박찬대 의원으로 네.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거부권을 남발해서 이제 좀 효능감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일리지는 차곡차곡 쌓인다. 탄핵 마일리지는 대통령과 네네. 주변이 이제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192대 108인데 네. 7월 26일 날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이 되잖아요. 7월 23일. 예. 그럼 이제 26일 날 정도부터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건데 지금 특검법이나 이런 그 법을 상정했을 때 입법한 거를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거냐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전 21대와 다른 차원이지 않겠냐. 한동훈 대표가 아직 뭐 대표로 선출된 것은 그러니까 아니지만 공약으로도 지금 이제 물론 이재명 대표를 계속 이제 깐죽대면서 건드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뭐 그러려니 하는 거고 그러나 말거나 그러다 말겠지. 그러거나 말거나잖아요. 그는 놔두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용산의 분위기나 대통령 부부가 한동훈을 바라보는 시각이 네. 있고 한동훈 스스로도 대통령이 밥 먹자 그러는데도 몸이 아파서 못 가요 네. 이렇게 하고 또 두 번 있어도 뭐 누구는 만나는데 거부하는 이쪽은 거부권으로 거부하고 이쪽은 만남을 거부하고 네. 그러다 보면 간격이 생기고 간극이 발생한다. 그리고 8명 네. 이제 그 정족수가 이 지난번에는 20명 17명이 필요했잖아요. 네. 그때는. 네. 근데 지금은 8명 또 내지는 기권하거나 어디 외국 나가면 6명 정도만 확보가 되면 방송 3법, 4법 내지는 뭐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저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방송 4법은 이 정부가 영원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3년 뒤에 그 최대 3년 뭐 최소 뭐 2년 뒤에 정부가 성격이 바뀌었을 때 방송사가 예를 들어 지금처럼 또 이런 그 난장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공이 이거는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시키고 권력의 손맛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좀 밟으면 저는 충분히 넘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을 설득할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돋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반대만 일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가능하다. 기우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바람입니다. 아니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 주 정도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 같고 주변에 내가 출마하면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물었다는 건데요. 재밌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력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견이 있을 때는 해결 과정에서 긴장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게 국민을 위한 건강한 정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게 바로 이제 그 말씀이시죠. 그때 그 인혁당 그 구제 이자 때문에 고통을 물론 원금은 해결이 안 됐지만 이자 탕감 해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못한 거. 그러니까요. 저도 그 점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미래를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꽉 막힌 궤를 같이 가다간 함께 몰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들 수 있죠. 이회창 전 감사원장이 YS 하영식하고 막 이랬던 물론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런 정도의 퍼포먼스는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권의 이 민심 저는 오세훈 시장도 한동훈 대표가 되면 자가 발전 생길 수 있다. 우리도 공격하지만 용산이나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그런 경쟁, 그다음에 홍준표 또 대구시장 또 경쟁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되게 이제 21대는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했던 구조. 그러니까 민주당이 소극적이었던 171석. 그다음에 야당과의 협조 이런 것들이 좀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체포 동의안을 둘러싼 친명 비명 그 내부의 갈등 때문에 제때 효율적으로 투쟁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은 하면 큰일 나거든요. 총선의 민의, 윤석열 정권 심판,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것들을 앞장서야 되고 그다음에 이채 양명주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 이게 딱 타이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공조가 확실히 되고 그다음에 여당 안에 균열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우려가 없는 것은 아예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검찰의 내사 조사 선관위 뭐 이런 등 기소에 이제 처해진 의원들이 좀 주눅이 들 수는 있어도 그래도 레임덕이 이미 가속화되어 있는 정권이고 검찰이 그렇게 뭐 마구잡이로 하진 않고 시간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2, 3개월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국정조사는 굳이 대통령이 뭐 반대한다고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니까 4분의 1 발의로 할 수 있고 의장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청문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청문회도 저희는 이제 내일 요구할 겁니다. 청문회 입법 청문회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앞서 얘기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청문, 네.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 방심위, 예, 방심위도 유관 단체로 되어 있어서 예. 방통위의 유관 단체로 되어 예. 있는데 그 안에서 편파적인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이 4명이 임명을 해서 그 사람들에 네. 의한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직권남용, 그다음에 그 직무위기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청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입법 청문과 청문, 예. 증인 증감법에 따른 청문, 네. 그걸 동시에 이제 실제로 청문회를 내일 제한하면 7일 정도 7일 예, 후에 그럼 예. 다음 주에는 청문회를 볼 수 있는 겁니까? 국민들이? 다음 주보다는 그 다음 주. 주. 예, 20, 그러니까 24, 25 그다음에 26일 빼고 그 월화, 예, 그다음에 수 빼고 예. 목금 이래서 네. 이제 원래 월화는 원내 교섭단체 연설이 있고요. 네. 그게 이제 그 임시국회에 예. 잡혀 있는 거예요. 6월달에 그 마지막 주에는 이제 원내 교섭단체 연설, 그 다음에 대정부 질문이 네. 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오전이면 끝나니까 네. 월요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체회의 소집해서 다룬다. 그 청문회 출석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행명령장 발부한다. 예. 안 되면 고발한다. 예. 그러면 형사처벌이 되는 거죠? 됩니다. 예. 그러면 그게 뭐 김홍일 위원장이 됐든 담당 공무원이 됐든 예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거나 이제 유일임 위원장 출석 요구도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도 있거든요. 예. 공무원들은 쫄죠. 쫄게 돼 있다. 네, 쫄게 돼 있습니다. 제가 특정해서 누구를 부를 거니까 쫄게 돼 있습니다. 네. 예, 방통위에 누구를 특정합니다. 지금 특정한 왜냐하면 과장이었던 신분과 국장이 된 과장은 배석자지만 국장은 출석해서 증인 출석해서 선서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50 청문회 이후에 가장 재밌는 청문회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새로운 국회의 장면이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국회 현안이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자위 같은 경우 운영위를 그래서 의회로 운영위를 소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이 박찬대 위원장. 그래서 법사위만 줘라. 네. 가방위하고 운영위원장은 줄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법사위를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물론 정청래 의원을 한 이유가 거기에 더 있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소집해서 대통령의 그 석유 발언 그걸 운영위에서 다루면 됩니다. 네. 그럼 운영위 차원에서의 청문회나 국정조사도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다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도 뭐 조속한 시일 내에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임시국회도 소집해야죠 또 임시국회 7월에 또 의장님을 그래서 뽑아놓은 거죠. 예, 계속 임시국회 계속합니다. 하면서 노는 국회는 이제 없다. 노는 국회라기보다는 2, 4, 6이 이제 다 열게 돼 있고 7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6월 임시국회 끝나면 7월부터 8월 15일까지가 회기가 없는 유일한 기간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기국회 준비해서 9월부터 100일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월 임시국회 소집해서 8월 초까지 한 달이든 뭐 시간을 정해서 20일이든 하면 되는데 쉬지 못하죠. 쉬면 큰일 나죠.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내용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권익위원회가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라서 이것은 종결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괴한 궤변 평범한 주부다라는 발언에 이어 권익위원회 정말 방자하죠. 그러니까 이 결정을 법률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대통령이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조사 대상도 아니다라는 식의 결론을 냈는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종합특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담아서 다 다루자라는 거 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외국에 나가 계시니까 이제 들어오시는 대로 이제 이 문제는 아마 가장 또 핫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고 보여지고 법사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속 시원한 그런 위원들의
주장 제기들이 있을 거로 예상되는데 어쨌든 종합특검으로 네. 물어야죠. 예. 네. 그 김건희 여사 출국할 때 가방 어떻게 개가방. 보셨어요? 아 정말 수치스러웠던 게 그 예. 리투아니아 갈 때 예. 들었던 가방이고 똑같은 가방이고. 명품 쇼핑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언론이 네. 정말 봐주는 정도를 정말 목불인견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비판은 가하지만 결정적인 때 사실은 꼬리를 내리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제 네. 그게 뭐 집권 초기라서 1년 차 조금 지난 상황이어서 그렇다 100번 수백 번 뭐 해석을 하더라도 검찰 독재의 언론의 봐주기가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종, 자유를 넘어서 방종의 수준으로 간 거다. 네. 그 보고 사실 그거가 부산 엑스포 예. 때 그 광고한다고 들고 다녔던 맞아요. 백이잖아요. 그래요. 그거 얼마나 부산 엑스포가 망가지고 예상했던 가만히 있었으면 더 나왔을 법한 득표 수도 못 나오는 형편없는 돈은 돈대로 펑펑 쓰고 예. 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 아랑곳하지 않은 그 태도, 그러니까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네. 그 부부의 모습이 예. 사실은 그게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고 차곡차곡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내일 갤럽 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여론조사가 네. 어떻게 나올지 관심 있게 보는 국민들이 더 네. 많아지지 않을까. 원래 예측을 잘 하시는데 내일 오를까요? 내려갈까요? 저는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몇 퍼센트? 10%대로 추락할까요? 네, 뭐 19, 18 정도 되지 않을까. 9%에서 18% 차이로 네. 추락할 거다. 네. 예. 안 되면은 뭐 방법을 설문항이나 아니면은 뭐 또 질문을 많이 넣어서 네. 주춤 만들 수 있는데 그 예. 설문 문항을 또 봐야겠죠. 예, 설문 문항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따라서 이걸 또 봐야 외유일 때는 1, 2%또 이제 오르죠. 오르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네. 그 이제 이슈도 있고 그래서 예.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통상 국민의 정서로는 이거는 정말 너무 심하다는 예.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우리 지지층이 결집하는 속도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고 예, 효능감을 갖고 지금 국회가 움직이기 가동이니까. 때문에. 예. 근데 예유라서 그게 조금 변수는 있지만 예. 사실은 이 정도 되면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네. 그리고 개를 안고 또 정상간에 이 사진을 찍어서 그것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출을 했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기괴하다. 근데 그 사진 준비되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한 손으로는 또 강아지를 안고 한 손으로는 또 그 에코백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네. 그 정상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예. 안고 찍었죠. 부부가. 예. 예. 그게 보통 이제 평양에 가서 네. 진돗개를 분양받아서 이제 관저에서 키우는 모습이 이제 그거는 이제 노출을 하죠. 그런데 예, 바로 저 사진이죠. 저 사진 그다음에 네. 정상과 정상끼리 찍은 사진에도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예. 대통령 로고를 김건희 여사 밑에 지금 로고를 저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V0가 김건희 여사다라는 걸 상징하는 저 거죠. 사진입니다. 예, 저 사진. 예, 드레스 입고 네. 이제 강아지 안고 찍은 네. 사진인데 저 강아지 이름이 알라바이. 알리바이가 아니라 알라바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청와대에 네. 이제 대통령 모시고 그 해외 순방을 55개 나라를 다녀오고 네. 103개 도시를 갔다 왔는데 네. 저렇게 선물 받고 저 사진을 찍은 경우는 정상은 그냥 사인 정상이 딱 서서 네. 찍는 거죠. 예컨대 저렇게 해서 강아지를 선물로 받으면 받았다 하더라도 예. 정상 간에 그 사진을 찍을 때는 내려놓고 예. 맡기고 예. 왜냐면은 저 강아지가 예. 길들여진 강아지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예. 아무리 저 국경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나라에서 해서 네. 받았다 하더라도 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 내지는 그 뭐 이렇게 우리나라와 저국가와의 그런 보건 그로 이제 반려견에 대한 그런 예. 기준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로 현장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안고 찍는 게 경호상 수칙도 맞느냐 네.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예.
운영위원에게 예. 꼼꼼히 경우 네. 수칙에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가 진돗개 닮았다라고 하니까 이거 선물로 드리겠다라고 했고, 진돗개가 이제 가족을 보호하는 그런 충견이다 이런 얘기를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때도 기자들은 개 가방 들고 가고 개 키우는, 그러니까 반려견을 동반자로 해서 키우는 것까지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전 세계에서도 반려견, 반려양, 그다음에 동물 애호 보호 이런 것에 대한 캠페인 및 정책으로 실천하는 게 많아서 좋은데, 지나치면 네. 국가정상대 회담을 하는데 과유불급 또는 그것을 주는 메시지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네. 충견, 예. 가족을 그러니까요. 지킨다. 우리밖에 없다. 개와 부부밖에 없다. 아무도 못 믿겠다. 예. 그러니까 내지는 말 잘 들어라. 개, 고양이처럼 예. 그런 메시지로 예. 저는 의원님 정말 섬뜩합니다. 예, 섬뜩하죠. 예, 네. 섬뜩한 얘기고, 국민을 그렇게 취급하는 게 바로 저는 석유 사태로 드러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한겨레 저 칼럼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1976년이 아니다. 이제 이런 보도를 통제를 하고 긴급조치 계엄을 발동해서 수많은 국민들을 피해 학살을 했던 네.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시절처럼 국정 운영을 하는 건데, 네. 그거는 이명박 더 유능한, 솔직히 말하면 본인도 정치를 잘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꼽았지 않습니까? 네, 네. 더 유능했던, 그리고 해외 자원 개발로 혈세를 낭비하면서 네. 온전하게 임기를 채웠던 이명박, 온전하게 임기를 채우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은, 전 대통령 두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경험을, 검사만 아니었지, 그 보수 정권에서 볼 때는 나름 그 이제 경제 분야 뭐 또는 박정희의 후광 뭐 이런 걸로 기반이 단단한 거였단 말이에요. 네, 보수 정권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락하고 감옥 가고 둘 다 네. 했던 걸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뭐가 어떻게 씌었는지 저분들은 그거를 아랑곳하지 않은 점이, 검찰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다라고.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예,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예. 그냥 함부로 한다, 마구 한다. 예. 예, 그럼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망상이 있는 거 아니냐. 아, 오히려 박정훈 대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망상에 네, 저는 사로잡혀 망상인 있는 것 거 같습니다. 아니냐. 선상에서 있다. 예. 그러니까 무속과 무술과 네. 그 위에 왕자를 새겼던 그 마음이 진짜 있는 거 아니냐. 왕이다, 내가. 네. 제왕적 대통령이다. 아이고. 그리고 서울법대 출신의 특수부 검사이기 때문에 네. 다 아래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을, 헌법은 선서를 했지만 헌법 정신은 무시하고 예. 법을 무시해도 된다. 왜냐,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한 번에 됐잖아요. 몇 개월 만에 그것도. 그러니까요. 예.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결국 이제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도하 모든 언론이 몇 바닥씩 이재명 대표 그게 이제 갤럽 여론조사 앞두고 예. 기소를 한 거예요.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검찰의 노력이다. 네, 저는 컨틴전시 플랜, 컨틴전시 플랜. 예, 정권의 그 위기, 네. 10%대에서 몰락이 되면 예. 굉장히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마다 이재명 카드를 쓰고 있다. 늘 그래왔잖아요. 작년에 총선 앞두고 체포동의안 네. 발부받고 뭐 면책이니 뭐 방탄국회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갈라치게 하고 네. 결국은 기각됐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그런 극악무도한 상황까지 갔던 건데 네. 이걸로 기소할 거라는 거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했던 거예요. 3차 체포영장 발부 시기가 이거였던 거죠. 네. 작년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다. 아니, 기각은 됐죠. 부결됐다라면 예. 가결이 되지 않았다면 그 예, 즉시 예. 또 했었을 거라고 3차가 예, 예. 같은데 부결이 안 되고 가결이 되는 바람에 이 카드를 숨겼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시 끌고 오는 건데 사실 저도 뭐 재판을 2번 받고 이제 6년간 괴롭힘을 당했지만 예.
이재명 대표가 뭐 일주일에 4번 재판 받게 된다. 네. 뭐 서초와 수원을 오가면서 저는 뭐 그걸 정상적인 충분히 대표직 운영이 가능하겠냐. 뭐 3번도 했는데 뭐 4번 따위야 뭐 그게 무슨 되겠습니까? 예. 결국은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는 그 도구. 국민의 도구로 이재명 대표를 더 값지게 네. 쓰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보고 네. 사실 쌍방울 건은 이제 국정조사 얘기가 다시 이제 나오고 네. 특검 대장동 특검 지금은 숨고르기 대상에서 그 당면한 그 특검 법안은 아니다 하더라도 국정조사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다음 1차로 이걸 하면 2차로 넘어올 수 있는 특검법이 저 순서를 기다리는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쌍방울 네. 국정조사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게 또 이것도 마일리지를 축적하고 있는 거다라고 네. 보여지죠.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이재명 카드를 꺼내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네. 그러니까 석유로도 안 되니까 안 되고. 다시 또 그러니까 석유를 덮는 걸로 예, 이재명 카드로 대표 쓰는 거죠. 카드를 쓰는 거다. 가방도 이재명. 예. 그러니까 기승전 이재명 죽이기.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부활하죠. 네. 부활. 김건희 뭐 사족인데 153일 만에 네. 공식적으로 활동을 재개했잖아요. 예, 그 153이 예수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질 장소를 알려줬는데 그곳에서 잡은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예요. 네. 근데 부활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국민들은 근데 이 정도 판단은 다 합니다. 합니다. 이미 다 판단을 네.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석유의 문제점 잊어버리지 않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 놓치지 않고 있고요. 이채 양명 주석이 됐습니다. 주석. 그런 주석까지 됐다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1개 상임위원장을 속도 있게 선출하고 국회의장이 자고우면하지 않고 또 이전의 국회의장하고 다르게 진도를 빼고 있습니다. 이제 의장 선출 과정에서 실망하고 탈당했던 분들이 대기 상태에서 다시 이제 탈당하지 않고 조금 숨고르기를 했다는 점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과학기술방송 통신위원회 간사로서 방송 정상화와 과학기술의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연구개발비가 제대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 국회에서 효능감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좋아요, 구독 빠뜨리지 말고 해주셔서 우리 장윤선 취재편의점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의원님 참 감사합니다. 홍보맨이에요. 특별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네.